오늘도 여전히 불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원전 쪽이 뭐 강하고, 그리고 대북 쪽도 강하고,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이제 좋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도 사실 수익을 내기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는 장이고, 그런데 아직 많은 경험이 없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라면 지금 이런 장에서는 사실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불장에서 이렇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비중을 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식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쌓이면은 이제 비중 베팅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먹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실력이 없고 기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비중을 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커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비중이라는 거를 결국 때려야지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주식은. 그런데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때려서 비중 베팅을 하는 거, 지금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력인 거고, 그런데 대부분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는 상황일 텐데, 일단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어떤 종목이든지 매매를 할 때 같은 비중을 때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풀 비중이 250만원이다. 그러면은 뭐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스캘핑을 치는 거죠. 어떤 한 종목에. 계속 이제 스캘핑을 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이 날 때는 내가 하는 대로 잘하고, 그리고 뭐 손절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잘 매매를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복구가 안 되고 또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제 멘탈도 안 좋아지고 내가 하던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뇌동 매매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복구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100만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풀비중이 들어가는 거죠. 250만원 풀비중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구를 하면 다행인데, 이것마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이제 많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거의 반복이에요, 주식이. 그런데 이 구조는 사실 손익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손익비라는 거는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땐 적게 잃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먹을 때는 적게 먹고 잃을 때는 크게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익비가 안 나오면서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보자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가장 많이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죠. 다음 단계가 풀비중이 이제 250만원이라고 하면은 잡주에서 이제 100만원씩 하고, 시총이 큰 종목에서 뭐 250만원으로 하는 등 이제 비중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문제는 또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수익을 볼 때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때도 또 많은 손실을 발생하면 이거를 또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 원칙을 못 지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풀비중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횟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매매 횟수를.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이 나면 뭐 컴퓨터를 끈다든가, 아니면 오전만 매매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매매의 횟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이제 근본은 사실 실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횟수를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내가 시장을 보면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진짜로 이제 수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도 수익이 나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같이 이런 불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버는 느낌이 나면서 또 이 횟수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아졌을 때 또 이거를 못 지키게 되고 그러면은 매매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장이 안 좋아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손실이 나고 또 매매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계속 반복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재료를 이제 연구를 하고 뭐 뉴스 매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기법을 막 찾아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뭐 스캘핑을 한다거나 돌파를 한다거나 눌림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매매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이 과정을 겪었으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매매를 계속 지금 진행 중일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수익이 안 나고 뭐 손실이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매매를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내 실력이 쌓이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문제가 실력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력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쌓여서 시간이 내 실력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 매매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매매를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 실력을 쌓게 해주는 거는 매매가 끝난 후에요. 매매가 끝난 후. 이때 이제 매매 일지를 쓰고 그리고 복귀를 하면서 실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게 없다면 실력이 절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날 매매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주식을 하고 주식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이거를 꼭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해야 하거든요. 그 비중 조절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비중 조절도 이 매매일지와 이제 같은 관점으로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100만원이 이제 1이라고 하면은 50만원이 0.5예요. 그리고 10만원이 0.1이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확실히 정해 놔야 돼요. 내 1이 얼마인가. 내 1을 이제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리고 뭐 내가 스캘핑을 한다 그러면은 스캘핑 그리고 뭐 상따 돌파 그리고 눌림 종배 이런 식으로 매매 종류를 일단 구분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매매 종류에 따라서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캘핑을 만약에 0.25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5만원이 되겠죠. 제가 이제 1로 세팅을 했다면. 그래서 이 스캘핑을 25만원을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0.05씩 5회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미리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적어 놓는 이유는 처음에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하고 나는 어떤 매매를 할 때 이 비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적어 놓으면은 뭐 상따도 적어 놓겠습니다. 상따도 뭐 0.25 그리고 이 상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예측 물량을 0.1 그리고 이제 예측 물량이라는 건 그거죠. 뭐 한 27% 정도 됐을 때
0.1을 미리 예측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 치는 거고, 그리고 본 물량을 0.15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눌림도 뭐 눌림을 뭐 0.25로 하겠다 그러면은 0.05씩 뭐 5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돌파 같은 거는 돌파도 좀 적어 보면은 뭐 0.5로 하겠다 돌파를. 그러면은 예측 물량을 0.1 그리고 본 물량 0.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싹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그걸 들어갈 때 이게 스캘핑인지 상단지 돌파인지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비중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키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세팅을 했으면은 이거를 시총과 뭐 대금이 좋다면 전체에서 뭐 곱하기 2 또는 뭐 3까지도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총이 큰 종목이고 대금이 엄청 막 빵빵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스캘핑을 해도 이게 뭐 0.5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상따를 해도 0.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1을 때리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면 그때 이거를 이제 2에서 3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복귀할 때도 내가 이 비중에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그 복귀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필수예요, 필수. 복귀할 때 이 내용을 지켰는지도 이제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복귀할 때 이제 내가 못하는 매매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디서 뭐 비중 베팅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매매일지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 같은 거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이런 식으로 싹 적어 놓고 추가를 하고 뭐 수정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걸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200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100만원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20만원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절을 또 하고, 그리고 시장의 뭐 시장 분위기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뭐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면은 이걸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메모장이나 뭐 이런 데다 이제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어떤 매매를 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이거를 먼저 켜가지고 확인을 하고 내가 비중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 끝나면 이렇게 매매 일지 작성하고 복귀하고. 그래서 매매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매매가 끝난 후에 매매일지 복귀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서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이 매매일지 이 적는 법하고 이 복귀하는 거랑 이런 거를 간단히 좀 만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 넣어 놨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매일매일 작성하고 그거를 계속 통해서 실력을 좀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꽤 되시는 분이든 지금 이거를 안 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불장인데 나만 지금 너무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오버해서 지금 막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어차피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엄청 쌓아놓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장에서 나도 같이 한번 미쳐보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장이지, 지금 실력도 없고 수익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장에서 달려들어서 해봤자 어차피 시장 안 좋아지면은 다 뱉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차라리 기준을 잡는 그런 장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너무 급하지 않고 그냥 결국에 끝까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 5년을 더 하든 뭐 10년을 더 하든 어쨌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실력을 높여서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빠르게 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보려고 하고 지금 빨리 끝내고 싶고 이러니까 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 그것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꾸준히 좀 이어나가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지 작성법을 좀 촬영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매매한 거를 한번 작성하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고 그리고 샘플 조금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일지 작성하는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예측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같은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매매일지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 쓰는 요령 요 정도 선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지울 거를 지우고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일의 지수 특징을 이거는 아침에 적는 거예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이거를 먼저 작성을 하는 거고요. 전일에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끝났는지, 코스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적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종목,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라든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를 이제 적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나스닥이나 이 S&P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적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종목들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뭐 큰 상승을 일으켰다거나 큰 하락이 나온 종목들을 이제 여기다 조금씩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매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별개로 미리 적기도 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해놓거든요, 미리. 그리고 그 매매 계획을 아침에 읽어보면서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를 약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이 되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뭐 매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매매를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미리 이 적어 놓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금일 지수 특징인데, 이거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를 적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특이한 종목들, 이제 아까 지금 요 앞에서 나왔던 지금 요것들을 미리 적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거를 아침에 작성할 때는 그 전날에 적어둔 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적은 거를. 그리고 종목을 이제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오늘 강했던 종목, 뭐 카카오페이, 상한가, 이런 식으로 적고, 그리고 뭐 특이하게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 그런 것들도 이제 적어 놓는 거고, 뭐 갤럭시아 머니, 급이, 플러스 29점, 이것도 상한가네요. 상한가.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있었죠. 카카오뱅크도 이것도 플러스 21.86% 끝났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흐름을 적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오전에 이제 흐름, 그리고 오후에 흐름, 이런 것들을 적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제가 지금 적어 보면은 지수가 과열 구간에 들어왔음에도 계속된 상승이 나오고 있음,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적는 거예요, 오늘 흐름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흐름을 읽어보면서 그날 매매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타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있죠. 카카오페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고, 없으면 그냥 없음 찍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느낀 점 이런 거는 제가 적으면은, 일단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지수가 분명히 강한데, 강함에도 굉장히 뭐 강하다는 느낌은 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대금을 많이 터트리면서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대형주의 큰 상승은 나왔지만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강하지만 과열로 인한 상승으로 밖에 안 보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쭉 그냥 오늘 시장 느낀 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도 쓰고 이제 느낀 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매를 이제 적는 건데, 오늘 매매한 거를 가져와 보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카카오페이를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를 이렇게 적는 거고, 이제 매매법은 뭐 상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돌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둘 다 했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비중을 뭐 0.1을 했는지 아니면은 0.5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이유를 하나하나씩 이제 적는 거고요. 자세히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캡처를, 이제 카카오페이 캡처한 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평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적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한 칸 더 늘려가지고 캡처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 새로운 창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뭐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그런 관점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뭐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지금 매매 계획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 적었죠. 많을 때는 상당히 많아져요. 이것도 장이 좋거나 괜찮은 장이 나오면은 매매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이건 5월 16일 건데, 이날은 이제 지수 특징이 이제 뭐 이런 게 올라왔었고, 오가노이드라든지 신규주가 올라왔을 때죠. 그리고 원전이 올라왔을 때고, 그래서 흐름 같은 거를 이제 쫙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원일이 상한가 하면서 뭐 이상해졌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이런 건 좀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하나 비전하고 한미 반도체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 막판에, 그래서 그 수급을 믿고 이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르지만 뭐 한미 반도체를 홀딩하기는 힘든다는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 비전은 이제 차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팔고 이제 하나 비전을 눌림을 다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월요일에 하나 비전의 상승을 노리고 종배까지 했는데, 넥스트레이 장에서 이제 계약 체결 뉴스가 뜨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적어두는 거죠. 이런 흐름을. 그리고 이제 특이점으로 이제 이날은 타픽이 이제 오가노이드였던 거고, 그리고 느낀 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매 일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한미 반도체고 돌파를 한 거고, 그리고 0.25. 매매 이유는 이제 악재로 밀렸던 구간에서 고점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일봉상 지금 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돌파를 해낸 거고, 그러면서 하나비전이 디커플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왔고 매수하는 금액이 상당했다. 그리고 먼저 0.1을 찍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한 것도 뭐 적기도 하고요. 안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0.1 찍고 그 다음에 0.15를 불타기를 한 거죠. 어차피 일봉 위치가 역배열이라서 크게 가긴 힘들고, 하나비전이 이제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죠. 하나비전은 고점 근처에 와 있고 거의 신고가고, 그런데 한미반도체 일봉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역배열로 반짝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돌파를 찍긴 했지만 홀딩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적은 거고, 그리고 매매 평가는 뭐 이런 식으로 홀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저기까지 먹은 게 이제 잘했다고 제 스스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물려도 홀딩이 되는 하나비전을 들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빠르게 팔고 하나비전으로 갈아탄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적어준 거고,
그리고 하나비전은 이제 저거를 팔고 여기서 이제 다시 눌림을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입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샀던 거는 얘는 홀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장에서 그 계약 체결 뉴스 본 다음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한미 반도체도 계약 체결했다라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팔고 끝낸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건 이제 많이 못 들어갔죠. 여기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비전은 이제 0.1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이제 비중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한미 반도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고, 뭐 매매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은 걸 보면은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여기서 뭐 얼만큼 샀다, 0.1을 샀다, 여기서 0.15를 샀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둘 간에 제가 생각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역배열인 지수가 내릴 일만 남았는데 역배열인 상황에서 올리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의견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비전은 역배열이 아니고 정배열에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가 이제 하나비전이 훨씬 좋은 거고,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이미 역배열이고 지수도 너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생각을 적은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의견도 적는 거고, 그리고 재료 관점에서도 사실 하나비전과 뭐 한미반도체가 둘이 원래 한미반도체 이제 독점 체제였는데 그거를 하나비전이 가져가면서 결국에 나눠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내려온 것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크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의견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날 매매했던 거를 일단 다 적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이제 틀린 것들, 뭐 손절을 쳤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린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한 장을 더 만들고 두 장을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캡처한 거를 카피해 가지고 더 넣고,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서 여기다가 뭐 화살표도 넣으면서 여기다 이제 뭐 추가하는 거죠. 뭐 1번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2번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것도 뭐 화살표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계속 쳐다보는 거죠. 아침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웃기는 거는 이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매매일지를 계속 보고 오답 노트도 보거든요. 그런데 한 3달만 지나도 그 3달 전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뭐 못한 게 보이거든요. 너무 잘못한 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자세히 적고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계속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내 스스로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매매일지만 봐도 아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게 이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매매일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